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8일 어버이날 국어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미니 퀴즈를 푸셨습니다. 오늘은 그걸 해설하면서 수업을 열겠습니다. 글쓴이가 시로미를 떠올린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자, 우리 이 글의 처음 부분에 힌트가 있죠. 자, 이 글의 첫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바로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 남대문 야시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삶의 갈증을 풀었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남대문 야시장을 나서는 순간 문득 뭐가 떠올랐어요? 바로 한라산에서 목이 말랐을 때 시로미 열매를 먹고 갈증을 해소했던 그 경험이 떠올랐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두 글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갈증을 해소했다는 것이 공통적이죠. 하나는 심리적인 갈증이에요. 무기력하고 내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삶의 갈증을 해소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실제로 한라산에서 육체적인 갈증, 정말 목마름이 느껴졌을 때 그 갈증을 해소한 경험으로 이어졌죠. 자연스럽게 떠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글쓴이가 시로미를 떠올릴 수 있었던 동기는 바로 이 앞부분 때문이죠. 남대문 야시장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삶의 갈증을 해소했던 것 때문에 시로미가 떠올랐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시장에서 삶의 갈증을 풀고 나니 시로미 열매를 먹고 갈증을 해소한 일이 떠올랐다. 그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에 남아있는 본문 22, 23쪽을 정리하고요. 오늘도 역시 여러 친구들의 협동 낭독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초석을 다진 후 다른 나무들이 하나둘 자리 잡으면 관목들이 그랬듯 이들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내준다. 이 덕분에 예전에 그 불모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짙은 녹색 숲으로 복구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숲의 사회에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지 않다. 누군가 그 역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무 세계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해낸다. 그저 묵묵하게. 좋아요.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초석을 다진 후라고 했어요. 여러분, 초석이란 주춧돌 초자에 돌석자. 한마디로 주춧돌을 의미하죠. 기초가 되는 돌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어떤 사물이나 일의 기초라는 말로 쓰여요. 한마디로 기초를 다진 후라는 말이죠. 자, 숲의 세계에서 기초란 바로 불모지를 윤택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초석을 다져준 후에 관목들이 그랬듯 이들도, 여러분 이들은 여기서 작은 나무와 풀들을 말하죠. 네, 이들도 조용히 자리를 내준대요. 네, 대단하죠. 그래서 이들 덕분에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트로 표시해 봤어요. 이들 덕분에 불모지는 녹색 숲으로 복구돼요. 네, 정말 고마운 존재죠.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숲의 사회에서 그들에게 돌아온 건 많지 않죠. 우리가 언제 고사리나 쌀이나무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았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역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나무 세계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하게 다 해낸다는 거죠. 네,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죠. 누군가가 알아주든 말든 내가 그 일의 가치를 알고 그저 묵묵하게 내가 할 일을 해나가는 이 뚝심. 네, 이런 태도를 작은 나무와 풀들은 가지고 있었네요. 이제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자신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그들을 통해 나는 이 세상에서 소중하지 않는 삶은 없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곤 한다. 그래서일까? 나는 하늘 높이 위로만 자라면서 어떻게든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혈안이 된 거대한 금옥들보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답다는 게 느껴진다. 네, 너무나 멋진 문장들을 읽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대요. 자,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뒷부분에 나오죠.
이렇게 무엇을 알고 있다고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뒤로 뺐죠. 이런 방식을 우리는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도치를 시키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더 강조가 되겠죠. 자, 좋아요.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란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통해 나는 뭘 깨달았죠? 네,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이치를, 진리를 새롭게 깨닫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작은 식물들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달은 나,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어떻게든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혈안이 된 거대한 교목들보다 뭘 더 좋아하죠? 예,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대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보잘것없는 나무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썼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혈안이 되다 라는 표현이 있죠? 네, 한자어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혈은 피혈자, 헌혈할 때, 안은 눈 한자예요. 그래서 피눈 돼 있는데 핏발이 선 눈을 말해요. 우리 어떤 일에 너무 몰두하면 막 눈이 충혈되고 핏발이 막 서잖아요. 그 말이에요. 어떤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다, 날뛰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돈에 혈안이 되어 가족은 뒷전이었다. 돈에만 너무 몰두해서 가족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정적인 문장에서 혈안이 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단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라는 말은 비단 나무 사회에만 통용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루살이 같은 삶,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분명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알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낼 때 결국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길이 된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나무들은 자기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삶 하나만을 두고 거기에만 충실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의 의미를 얻고 삶을 영위할 힘을 받는다.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낭독 페이지가 바로 여기 23쪽인데요. 아마도 인상 깊은 문장이 좀 많았죠.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부분에 우리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자, 이 문장을 제대로 낭독한 학생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방금 낭독을 해준 친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낭독을 잘 했거든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낭독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낭독한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세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라는 말은 비단 나무 사회에만 통용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자, 느껴지셨나요? 네, 선생님이 비단 뒷부분을 끊어 읽었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이 나무의 한 종류라고 오해를 하고 예를 들어 단풍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대나무 이런 나무의 종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연결해서 비단나무 이렇게 읽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끊어서 띄어쓰기도 돼 있죠. 끊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단의 뜻은요. 오직, 단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말은 오직, 단지 나무 사회에만 통용되는 쓰이는 말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단은 부사인데요. 부사는요. 생략해도 말이 돼요. 자, 보세요. 꽃이 너무 아름다워 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무는 부사거든요. 이 너무를 생략해도 충분히 말이 되죠. 꽃이 아름다워 해도 되잖아요. 이 말도 역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괄호로 표시해 놓읍시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표시로. 자,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은 나무 사회에만 쓰이는 말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번에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알아볼까요? 나무 중에서 가장 곧고 잘생긴 나무는 제일 먼저 잘려서 석가래로 쓰인대요. 한옥에 이렇게 지붕판을 구성하는 게 석가래예요. 자, 그 다음 잘생긴 나무는요. 또 잘려서요. 기둥으로 쓰인대요. 그러면 산은 누가 지킬까요? 바로 가장 못생긴 나무가 살아남아서 산을 이렇게 살아 숨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들이 묵묵히 숲을 지킨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그 나무들이 가치 있는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은 결국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들이 묵묵히 숲을 살아 숨쉬게 한다는 뜻이죠. 네, 이 말은 단지 나무 사회에만 통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루살이 같은 삶,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분명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화살표를 표시할게요. 그 가치를 알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낼 때 결국 그게 자기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길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이 부분은 세상 모든 것은 가치 있다는 글쓴이의 깨달음에 대해서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나무들은 이라고 했어요. 나무들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나요? 네, 위에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걸 안다는 거죠. 잘생긴 나무든 못생긴 나무든 다 각자의 역할과 소중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미 알기 때문에 굳이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평가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각자가 할 일이 있는 거니까 오로지 자기 삶 하나에만 충실한 것이 바로 행복을 찾는 방법이란 걸 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나무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나무는 작고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그 나무들이죠.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들어봅시다. 그런 나무를 보며 나도 내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새삼 깨닫고는 한다. 비록 남들이 보기엔 하찮고 평범한 삶이랄지도 말이다. 앞으로도 나는 그 누구의 삶도 시샘하지 않으며 남들이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든 관여치 않으련다.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내 삶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좋아요. 이제 이 글의 마지막 끝부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쓴이는 나무를 보며 깨달았어요. 나도 내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나무를 통해 인생의 귀중한 태도 한 가지를 배웠죠. 우리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키 작은 관목, 그것들 보면서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많이 심어놨을까 생각하고 하찮고 평범하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없었더라면 숲이 생길 때 중심을 잡아주지 못했을 것이고 또 숲을 보호해주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고사리는 우리가 먹을 줄만 알았지 그렇게 불난 자리에 자기가 씩씩하게 먼저 들어가서 개척해주는 그 식물인지도 몰랐죠. 자, 우리가 몰랐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죠.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행복을 얻고 또 자신의 행복이 또 숲을 살리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글쓴이가 이렇게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나는 그 누구의 삶도 질투하지 않으며 남들이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관여치 않는다라는 건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또 남들이 내 삶을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없어. 내 삶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야. 이걸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아주 멋진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글쓴이의 다짐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의 본문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글 어땠나요? 좋지 않았나요? 선생님은 이 글 읽으면서 실제로 용기를 많이 얻어서 좋았던 부분의 밑줄도 긋고 그걸 저의 문장 노트에 옮겨서 적어 놓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문장이 좋았는지 아마 물결 무늬로 표시를 해두었을 텐데 그 부분을 오늘 수업 일기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글 읽으면서요. 이 부분이 좋았어요. 세상에서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 그리고 묵묵하게 라는 이 단어가 좋았어요.
우리도 스스로 이 점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외모, 가정 환경, 성적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너무나 소중한 삶이라는 거.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유일한 삶이 흐르고 있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여러분의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